저는 지금도 그때 그 문고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텅 빈 문고리. 그 앞에서 무릎이 꺾이던 그 순간을 62살 먹고 남의 집 현관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제 모습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웃으면서 다가오는 친절한 목소리라는 걸 말이죠. 제 이름은 김종만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평범한 퇴직자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낙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495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당근마켓을 처음 시작한 건 1년 전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쓸데없이 쌓여만 가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죠. 처음엔 낡은 선풍기, 안 쓰는 책가방 같은 것들을 올렸는데 팔리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몇천 원, 몇만 원이지만 직접 만나서 물건 건네고 인사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근마켓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졌습니다. 매너 온도라는 것도 알게 됐고 거래 후기를 남기는 문화도 알게 됐죠. 동네 인증이 되어 있으면 믿을 만하다는 것도 온도가 높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근마켓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초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래 쓰던 카메라가 고장나는 바람에 새로 하나 장만하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어린이집 발표회를 한다기에 할아버지로서 사진이라도 멋지게 찍어주고 싶었거든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아이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아이폰 15 프로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글이 떴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급처분합니다.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기존 폰 쓰고 있어서 필요 없어요. 미개봉 새 제품이에요. 직거래 어려우신 분은 방문 수령도 가능해요.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연락 주세요. 가격은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미개봉 새 제품이라는 말에 솔깃했죠.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너 온도 40.1도. 거래 후기도 10개 넘게 달려 있었고 모두 친절하다, 믿을 만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네 주민 인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일산 주엽동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저랑 같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채팅을 보냈습니다. 구매 의사가 있다고 언제 거래 가능한지 물어봤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연락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먼저 연락 주신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구매 의사 있으시면 예약금만 먼저 부탁드려요. 2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약금 2만 원. 그 정도야 뭐 괜찮다 싶었습니다. 근처 사시는 분이고 매너 온도도 높고 후기도 좋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한데요, 아버님, 예약금이 너무 적으면 다른 분들이 더 높은 금액 제시하시거든요. 20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예약해 드릴게요. 제가 아버님 프로필 사진 봤는데 동네분 같으신데 믿고 거래하고 싶어요. 20만 원.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금액이 좀 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판매자가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먼저 동네분이라고 말을 꺼낸 게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아버님, 혹시 저 사기꾼으로 보이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저도 억울하게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괜찮으시면 거래하고 아니면 다른 분이랑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매자는 금방 입금 확인했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 내일 오전쯤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주소는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손주들 발표회 사진 멋지게 찍어줄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은 기분 좋게 아내랑 저녁도 먹고 손주들 얘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판매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큰일 났어요.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계좌가 사업자 계좌라서 일반 입금이 안 된대요.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보내주신 20만 원이 거래 취소로 뜰 수도 있대요. 그러면 환불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업자 계좌? 거래 확인?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정상 거래 금액을 먼저 보내주시면 확인이 된대요. 그러면 아버님이 보내주신 20만 원이랑 합쳐서 전액 바로 환불해 드린대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만 원을 보낸 상태였고 그게 거래 취소로 뜨면 환불받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은행 규정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16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품 가격에서 예약금을 뺀 금액이라고 했죠. 그러면 20만 원 포함해서 185만 원을 전액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16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제품 구매할 돈이었고 환불받을 거라고 하니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20만 원도 아까웠고요. 저는 고민 끝에 165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입금 확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 거래 내역이 이상하게 처리됐다고 시스템 오류래요. 추가로 한 번 더 입금을 해야 정상 거래로 인정이 된대요. 그래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추가 입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185만 원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돈을 날리는 건가?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다 돌려받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판매자는 31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495만 원을 전액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3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환불받을 수 있냐고, 정말 확실한 거냐고. 판매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은행 앱으로 바로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건도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엽동 2응이응 아파트 2응2응동 2응2응호예요. 주소가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주소까지 알려줬으니 설마 사기일 리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데 설레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495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오간 거래였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동과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를 누르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해당 호수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문고리. 거기엔 비닐봉지 하나, 상자 하나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아직 안 걸어둔 건가? 시간이 이른 건가?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직 문고리에 안 보이는데요? 언제 걸어두시나요?
탑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외출 중이에요. 집에 없어서 아직 못 걸어뒀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외출 중? 집에 없다고? 그러면 언제 걸어둘 건지 몇 시쯤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오후쯤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후가 됐습니다.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탑장이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문고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성분이 나오셨습니다. 거기 누구 찾으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이 집 주소를 알려줬다고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둔다고 했는데 없다고 말이죠. 그 남성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집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신데요. 당근마켓 같은 거 안 하실 거예요. 혹시 사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당했구나. 495만 원을 날렸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당근마켓 채팅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너 온도도 거래 후기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팅방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다는 걸. 매너 온도도 가짜, 거래 후기도 가짜, 동네 인증도 가짜였다는 걸.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495만 원.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손주들 용돈 주고 가끔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아껴둔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는 사실이라는 걸 알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한 거지. 경찰에 신고해봐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담당 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사기가 기승이에요. 수사는 해보겠지만 돈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계좌 추적해봐야 이미 현금으로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혹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까 싶어서요. 검색해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당근마켓 사기 피해자 모임 단톡방까지 있더군요. 저는 그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6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피해액을 계산해 보니 약 1,700만 원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매자 계정 원래 주인 거 맞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는 나중에 알고 보니 계정 도용이었어요. 멀쩡하게 거래 잘 되던 계정을 해킹하거나 사서 그걸로 사기친 거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도 계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매너 온도 높고 후기 좋은 계정을 사서 그걸로 신뢰를 쌓아 사기를 친다는 걸.
제가 본 40.1도의 매너 온도도 10개가 넘는 거래 후기도 모두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신뢰였다는 걸 그날 이후로 당근마켓 앱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때 믿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계속 자책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심리를 정확히 노린 거예요. 매너 온도로 신뢰를 주고 동네 인증으로 안심시키고 프로필 사진 칭찬으로 경계를 풀고 반복 입금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계획된 범죄였어요.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이었습니다. 처음 예약금 2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 165만 원, 마지막 310만 원. 점점 금액을 키워가면서 제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미 돈을 보낸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문고리 거래라는 것도 교묘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니 사기를 치기 쉬웠던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알려줬으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남의 집 주소를 마음대로 쓴 겁니다. 지금도 그날 그 문고리 앞에 섰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텅 빈 문고리를 바라보며 무릎이 꺾이던 그 순간, 옆집 분이 사기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벽에 기대섰던 그 순간, 그때의 허무함과 분노와 자책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특히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 당근마켓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문고리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편해 보여도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계좌가 사업자 계좌라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은행 시스템 오류, 거래 확인 필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매너 온도와 동네 인증만 믿지 마세요. 그것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계정 자체가 도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고가 제품은 반드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세요. 그것도 사람 많은 곳에서요. 절대 집 주소 알려주지 마시고 상대방 집에도 혼자 찾아가지 마세요.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는 495만 원을 잃었지만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한 분이라도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생각보다 교묘하고 악의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르신을 노립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알고 순진하다는 걸 알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노리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싸 보여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내는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일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서로 조심할 수 있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사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들 안전한 거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